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푸른 교회 담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이창근 목사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청년사역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챗GPT를 통한 개인 맞춤형 청년 진로 그리고 이성 교재,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를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실현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이 화면을 또 보셨겠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챗GPT 목회 실무 전문가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날 오시면 가장 최고의 그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과 제가 보면서요,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챗GPT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나이는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의 그 직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 노출하지는 않고 그 단계에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위한 진로 지도 그리고 연애 상담,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한 맞춤형 성경 공부 교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청년 사역을 위해서 올인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 친구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정서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장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저와 또 함께 하고자 또 이모 저모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 청년들을 하나하나씩 1대1로 만나왔던 것이 정말로 큰 행복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그 사이에 청년 사역자로서 서 있다 보니까 대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지도도 해주고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청년 하나하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챗GPT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노예에서 전체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여러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행사 기획을 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이 메타버스가 또 당시에는 대단히 대세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도 요구 조건이 있어서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강사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일반의 교회에서는 실행해 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헤매고 있고 대기업들도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챗GPT는 어떤 느낌들을 줬냐면은 야, 이건 컴퓨터도 잘 모르고 저는 정말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처럼 능수능란하게 프로그램을 다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정도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들 정도면 다른 일반의 보통 사역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강사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용어들, 모르는 용어들을 막 들으면서 머리를 쥐어짜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보통의 언어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계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만들었던 단계입니다. 1단계는 청년의 정보 확보가 필요하겠죠. 성향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애니어그램과 그리고 MBTI를 활용해서 검사를 좀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애니어그램이 훨씬 더 자세하게 청년들에게 1:1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냈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보와 청년이 갖고 있는 또 삶의 그 방향성들, 성장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또 1:1 맞춤형을 하게 되면 뭐가 더 좋냐면 만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넌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근데 넌크리스찬들에게 의외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본적인 확보된 정보들을 통하여서 이 친구만을 위한 진로, 연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나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1단계에서 받아 안고 그리고 2단계로 프롬프트 작성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먼저요, 막 두서없이 치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나중에 되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더라? 이러면서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파악한 이 청년들을 위해, 청년을 위하여서 어떠한 프롬프트 질문들을 할 것인지를 먼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개요들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전 질문을 만든 다음에 챗GPT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습득이 되는데 이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부분조차도 먼저 거기에다가 물어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직장의 그런 다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애로서 어울리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들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는 내담자 맞춤형 3단 구성 및 교재 구성을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재 만들어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캔바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청년만을 위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직은 제가 어설퍼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사람보다 이제는 조금씩 더 잘 써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디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나타나게 말하죠. 근데 번역 관련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보통 프롬프트 진이가 설치가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매칭이 돼서 설치가 되는데 제가 이 디벨을 한번 사용을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 팀에서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팝하고로 한참 하다가 저 영어도 너무 못해요. 컴퓨터도 못하지만 영어도 못하다 보니까 이 디벨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있으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아웃풋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창의력 조절하기 타피 0.5로 설정해줘.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셨죠. 그럴듯한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챗GP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나왔을 때에 설정된 지수가 타피 0.9로 설정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타피 0.5 정도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가장 팩트적인 사실을 얻고자 할 때에 그리고 아주 노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 이 타피 0.5로 설정해서 알려줘를 맨 문장 질문의 마지막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아웃풋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제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한 질문 항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답변을 할 때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아웃풋은 뭐냐면 한 질문 끝나고 아웃풋, 그 다음에 또 한 질문 끝나고 아웃풋, 3번째 질문하고 아웃풋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한 순서대로 답이 쫙쫙 대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앞에서 강의하신 분이 좀 많이 시간을 사용을 해서 저는 무조건 3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그냥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고민되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동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나중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A, 남성 27세 크리스천이라는 형제를 직접 상담을 한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는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그래서요, A는 컴퓨터 전공으로 취직을 준비하다가 진짜 자기 진로가 무엇일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데 또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고 6개월 정도의 인턴 경험도 있는데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은 이상하게 1W2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내면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리고 애니어그램 본능은 SP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위한 진로 상담 교재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임무 부여를 해줍니다. 안녕, 넌 전문직업 상담가야. 좋은 정보 부탁해.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보, 좀 전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 컨설턴트를 할 수 있다. IT 교육자나 트레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는 그러한 사전에 미리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A가 컴퓨터 전공을 통해서 기술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아웃풋, 그 다음에 동시에 성격 유형과 본능을 충족시키는 직업은 구체적으로 뭐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뭐냐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 헤맵니다. 얘도 헤매고 나도 헤매고 모두가 다 헤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걸 뭘 갖다 써야 될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흐름들은 좀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답을 잘 해줘요. 뭐 A의 컴퓨터 전공을 감안할 때 그가 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밑에 5가지 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장단점, 관심사, 이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성찰도 도와주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 영역에 대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A가 취직을 준비하면서 전공과 관련하여 연결되어야 할 다양한 사람들은 누구냐 대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디벨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런데요, 프롬프트 진위를 깔아놓고 나서 질문을 하고 나서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컴퓨터 로그아웃을 한다든지 그 페이지에서 벗어나서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 영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약간의 멘붕이 오는 거죠. 저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이거 다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해서 어떻게 했냐. 이 디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 놨다 보니까 나중에 드래그를 쫙 해서 저 마크가 있죠. 디벨 저 마크가 나오거든요. 저 마크를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저렇게 번역이 되어진 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사를 눌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강의를, 최윤식 박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알아듣고 계실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맞춤형 강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A의 가치와 신앙에 맞는 한국에서 출근할 수 있는 직업 5개를 추천해주라. 그리고 나서 연봉도 알려주고 직장 명칭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여기에 뭐가 계속 쓰고 있어요? 아웃풋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항상 이걸 기점으로 해서 순서대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뭐냐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이거 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질문에 답을 해주라고 했더니 막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서울대학교 병원,
이 친구가 그런 스펙이 안 돼요. 제가 상담을 해야 될 친구한테는 그런 스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야, 너 삼성전자 좋단다. 너 뭐 어쩐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불러놓고 염장을 지르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꿨어요. 그러지 말고 A가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5곳을 자세히 알려주고 연봉도 알려줘.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 잘 모르겠대. 자기 잘 모르겠대. 2021년까지 학습된 데이터로 봐서 뭐 한데 질문에 대충 그런 걸 알겠으니까 뭐 기술 스타트업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요하게 몇 번 더 질문을 하면은 실제로 이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빙챗에 챗 GPT를 이게 딱 조인을 완벽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챗 GPT는 2021년까지의 정보지만은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대충 질문하니까 저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위 사항들을 참고해서 이제 쭉 그 친구에 대한 진로에 대한 질문들이나 여러 질문들이 쭉 나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딱 말합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서 A에게 진로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60분짜리 교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노멀한 질문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뭘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정말 이것만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A를 위한 진로 안내 세션, 기술 분야 진로 탐색하기. 그러면서요 60분을 어떻게 소분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이 쫙 나오니까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서 상담하자 하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냐면 바로 캔바라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국내 거 미리 캔버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돈 내고 쓰라는 거예요, 프로 버전을. 그런데 알아봤더니 캔바에서는 실제 이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상당히 큰 배려를 하고 있어요. 호주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프로 버전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학원 강의 교재라고 치고 나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교재화를 해서 그 안에 질문들, 오늘 했던 내용들, 이 친구와 함께 진로상담 교제를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교재를 하나를 쫙 아주 빳빳한 종이에 프린트해서 그 친구 하나 나 하나, 그리고 제가 노트북 하나 앞에 펴놓고, 그리고 질문했던 사항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로상담 교재 만들기가 완료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기왕 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애 상담까지 해주는 게 좋겠죠. 청년들에게 저는 신앙보다, 주님보다 연애가 더 중요하다, 이성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무부여를 똑같이 그 한 해 합니다. 새로운 뉴챗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챗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앞에 진로에 대한 질문들을 했던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임무부여를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A에 대한 연애 상담을 해줘. 그러면서 A에게 어울리는 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여성과 데이트하면서 주의할 점과 그 여성이 어필해야 되는 것, A가 준비해야 할 성격이나 패션 스타일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연애를 진행해야 될지 그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니까요, 답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의외로 이 답을 거의 대부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 이런 포인트도 있네, 이런 관점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 번째, A에게 어울리는 애니어그램 유형의 여성을 알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애니어그램으로 성향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애니어그램에 대충 대략적인 개요만 알려주지 뭐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 다른 질문을 해보자. A와 어울리는 여성은 어떤 MBTI일까? MBTI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두 가지 유형을 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은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하면 탑이 0.5를 제가 설정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불러내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나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점검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꿨어요. 사실 말이다. 현재 A가 사귀는 사람이 ESFJ이다. 근데 두 사람에게 어떻게 연애 코치를 해야 할지 성경 구절 제시해서 3단계로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얘기해 줬죠.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것들, 서로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알려줘.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흐름도 있겠구나. 제가 알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관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관점들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 챗GPT가 청년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영문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영어로 변화돼서 저걸 드래그해서 저걸 눌렀던 저 밑에서 한글로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데이트를 잘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 줬으면 해. 그런데 3단계로 해줘. 뭐냐면 1주, 2주, 3주. 이게 3회차를 3주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1단계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주고 연관이 되는 소제목 3개, 개혁개 정판 성경구절 제시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를 알려주고 2단계, 3단계는 동일하게 만들어줘. 결과론적으로 두 사람에게 코칭할 메시지를 개신교 신제 입장에서 각 단계별로 500자 정도로 만들어줘. 했더니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번역해서 캔바를 활용해서 제가 1단계 탄탄한 관계구축, 그러면서 소제목, 그리고 성경 말씀, 질문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조금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필요한 메시지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20년 정도 성경을 가르친 목사라는 것을 알려줘. 임무를 또 다시 바꿨어요. 이제는 맞춤형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임무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A에게 맞춤형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다. 다른 질문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왜 그러겠어요?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 있죠. 성향이나 스타일이나 진로 코칭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 질문만 해줬어요. A에게 맞춤형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은데 성경 공부 교재를 40분 3회분으로 제작해주고 그걸 도입, 질문, 결론어 포맷으로 질문에서는 꼭 4가지를 해주고 그에 맞는 성경 구절 같이 제시해줘 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똑같이 캔바를 통하여서 디자인하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넣어서 점검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같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하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외로 이 한 사람의 친구의 정보를 미리 알고 습득하고 그리고 이 3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 1시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여러 번 해봤다는 얘기겠죠.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배경적 지식이 풍성할수록 더욱 탁월한 상담과 교재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는 목사님들 중에 아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남은 시간을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시간에 이 친구에게 얘기해 줄 얘기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마음이 잘, 이 청년과 함께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고 있어요. 왜냐? 챗GPT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챗GPT가 영적인 부분까지 관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역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다른 것 하는 것에 시간을 다시 투자하라가 아니라 이 청년을 위한 그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들을 축소를 시켰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에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친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잘 소통케 해 주십시오. 서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껴 주십시오. 이 매칭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저같이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열심히 오다가 코로나 맞고 정신 못 차리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 부분들에서 아주 좋은 비서가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적인 부분들을 채워내지 못한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챗GPT를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성경을 공부했더니 성경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접근들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 교단의 입장이나 신학적 입장을 토대로 해서 잘 걸러낼 수 있는 힘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챗GPT 하다 보면 목사님들 엄청 편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게으른 생각이다. 오히려 훨씬 더 다른 영역의 또 전문적인 공부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더라.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면, 내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건가? 이 챗GPT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실력들이 쌓아지겠죠. 그런 입장으로 이 일들을, 이 챗GPT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만 있겠어요? 청소년들도 있죠. 장년들도 있죠. 부부들도 있죠. 막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치고 우리 교회 와서 상담받는 중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랑 같이 와서 앞에서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걔네들을 가르칠 때 이 챗GPT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같이 상담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정말 교회 내에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챗GPT를 활용하는 것,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나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7시 28분 지금 끝냈습니다. 30분 안에 끝냈는데 2분 동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게 항상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결론은 목회자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챗GPT를 활용하면 할수록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챗GPT를 통하여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에 이 챗GPT가 더 귀하게 사용될 줄 믿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강의할 때는 이런 강의하고 싶어요. 나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또 교회가 부흥했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많아졌네? 이런 강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뒤에 두 분의 강사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풍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분들 기가 막힌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이분들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